뭐가 무슨 일이에요?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알았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지 않아요. 우리 딸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지 않다고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돈 문제라면 우리가 다 내줄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 태도, 제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 차별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잖아요. 솔직함을 가장한 편견이죠. 나 참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요. 아니,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전라도 출신이라니까. 우리 현우가 흔들린 거라고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58세로 전라도 출신으로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에 서울 토박이인 강민호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된 두 딸을 두었는데 큰딸 미영은 올해 30살이 되었고 작은 딸 미라는 28살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각각 다른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건설자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꾸려왔지만 딸들이 성장한 후에는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년 전 그녀는 오랫동안 취미로 즐겨왔던 제빵 기술을 살려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고 20대 여성 직원 1명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하던 이연숙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어디긴. 카페에 있지. 무슨 일 있니? 나 오늘 5시에 퇴근해. 저녁 먹으러 집에 들를까 해. 그래. 좋지. 아빠도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7시쯤이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저녁 먹으러 갈게. 미라도 오라고 해.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이연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한 저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제빵과 카페 운영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주었고 가끔 번 돈으로 남편과 딸들에게 용돈을 주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저녁 시간 집에 도착한 두 딸을 이연숙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딸들이 독립해서 산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가끔 집에 찾아올 때면 항상 기뻤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던 중 큰딸 미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모두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딸 미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 결혼? 언니 결혼한다고?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30이 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벌써 결혼 이야기가 오갈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랑? 현우 씨랑? 이연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현우는 미영이 2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남편만 딸을 데려다 주다가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응. 현우랑 우리 많이 생각해봤어. 서로 잘 맞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서. 미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연숙 부부는 아직 얼떨떨했지만 진심으로 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네.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꼭 현우 씨도 데려와서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이연숙 여사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이연숙 여사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은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예고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연숙 여사는 미영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현우의 집에 첫 인사를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미영은 상대의 부모님이 자신을 반겼다고 했습니다. 어땠어?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많이 긴장됐겠다. 이연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그전에도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결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정말.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 같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쎄 평범하신 것 같아. 평범하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이연숙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을 좋아한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성실해서 틀림없이 어떤 부모든 마음에 들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제 이연숙 여사 부부도 예비 사위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날짜를 정한 순간부터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환대를 하고 싶어 며칠 동안 요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익힌 제빵 실력으로 특별한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긴장돼. 미영이가 2년이나 만난 사람인데 우리도 마음에 들겠지? 전날 밤 이연숙 여사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미영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내가 잠깐 봤을 때도 인상 좋더라. 강민호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연숙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현우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현우는 단정한 차림의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했겠네요. 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숙 여사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탁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어서 앉아요. 어머.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미영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평소에 하던 거야.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연숙 여사는 이틀 전부터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각종 전과 나물,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케이크까지. 예비 사위의 입맛에 맞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린 상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입맛에 맞나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경직된 분위기는 점차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우가 자꾸 이연숙 여사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뭐가 입맛에 안 맞아요? 이연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식사 후
강민호와 현우는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남자들끼리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힘든 일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결혼이 별거 없어. 그냥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거지. 명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만남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현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두 가족의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연숙 여사는 앞으로 닥칠 갈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이 있은 후 몇 주가 지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딸 미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예민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신혼집 얘기 좀 할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현우네 집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좀 있어서 3천만 원 정도만 지원 가능하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어 말했습니다. 현우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억 정도 있고 내가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3천만 원 정도만 보태주시면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말을 듣던 강민호는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계산하지 마라. 신혼집은 제대로 마련해야지. 강민호의 뜻밖의 반응에 미영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빠,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가, 돈 문제로 머리 아프게 시작하면 안 돼. 너희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보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줄 테니. 이연숙 여사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 말이 맞아. 너희 둘이 평생 살 집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타협하지 마.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은 그대로 갖고 있어. 결혼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을 거야. 그때 요긴하게 쓰도록 해. 강민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남편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동하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미영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인데. 강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해서도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 감격한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효도야. 너희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란다. 이연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미라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부담 갖지 마. 형평성 문제로 나중에 자매간에 서운함 생기면 안 되잖아. 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연숙 여사의 마음은 뿌듯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자란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영이 돌아간 후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작년 프로젝트에서 번 돈을 따로 모아뒀어. 우리 딸 결혼인데 아끼겠어. 강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가 이연숙 여사는 항상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자란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에 딸들에게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신혼집 마련에 대한 대화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이연숙 여사는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이 이처럼 순탄하게 흘러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남아 있었고 예비 사돈 가족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인상을 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번이나 더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세팅했습니다. 강민호도 평소답지 않게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이 옷 입고 가도 괜찮을까? 너무 화려하진 않아. 이연숙 여사가 남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 강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약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과 현우가 이미 와 있었고 곧이어 현우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첫 대면에서 이연숙 여사는 현우의 부모님이 단정하고 격식을 차린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현우 어머니가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현우 어머니가 약간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 후 남자들은 현우 아버지의 제안으로 따로 테이블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현우 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예쁜 신부를 만났네요. 현우 어머니가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우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딸을 많이 아낀다고 들었거든요. 이연숙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안부와 결혼 준비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현우 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이연숙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연숙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도요? 현우 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미영 씨도 전라도 분이신가요? 이연숙 여사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영이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결혼했거든요. 아이들은 모두 서울 아이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말투에서 티가 나지 않아서 완전히 서울 말씨를 쓰시네요. 현우 어머니의 말에 숨은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이연숙 여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뀌었나 봐요. 잠시 후 현우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 씨는 어디 출신이신가요?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서울 토박이죠. 이 말을 들은 현우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이연숙 여사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아했습니다. 상대방 고향을 물어봐야 하나 이연숙 여사는 고민했지만 고향이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장소는 벌써 알아보고 있나요? 네, 들었어요. 집 이야기도 미리 들었고요. 현우 어머니가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돈은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이 질문에
이연숙 여사와 테이블로 돌아온 강민호 모두 당황했습니다. 재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강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설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감사하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이연숙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현우 부모님이 딸이 말했던 것처럼 친절한 사람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향을 캐묻는 질문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첫 만남에서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은 것 같던가? 글쎄, 뭔가 이상했어. 특히 고향 물어보는 게 좀 신경 쓰였어. 그냥 대화 주제를 찾으려고 그랬겠지 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연숙 여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미영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하던 중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년 5월 15일 결혼식장 예약했어. 딸의 흥분된 목소리에 이연숙 여사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미영의 기쁜 소식에 이연숙 여사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민호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가 꿈꾸는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어떻게 구했어?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아, 이미연우 누나 소개로 한 분 만났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했어. 이연숙 여사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도울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접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둘이 알아서 준비하렴.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 몇 주가 지나고 이연숙 여사는 딸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응, 뭐, 천천히 하고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드레스는 골랐니? 사진 좀 보내줘.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네. 아직 드레스샵에 가지 못했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상하네. 보통 예식장 잡으면 바로 드레스부터 알아보잖아. 요즘 인기 있는 드레스 디자이너들은 예약하기 힘들다던데. 미영의 대답이 망설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게. 이번 주말엔 꼭 가볼게. 괜찮니?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어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연숙 여사는 딸이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부들이 흔히 경험하는 불안감이겠거니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도 될 거야. 그건 다 정상적인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알았어.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며칠 후 이연숙 여사는 미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영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 보인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이연숙 여사가 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래. 회사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서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결혼 준비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 아니니?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현우네 부모님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어떤 일인데?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가끔 현우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 이연숙 여사는 딸의 말에서 많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아마도 상견례 때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이 실제로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상견례 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었니? 아니, 전혀. 엄마는 정말 잘하셨어. 그냥 현우 부모님이 조금 세심하게 챙기시는 스타일이라. 미영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더 얘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든 엄마한테 얘기해. 고마워. 엄마, 미영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드레스샵에 갈 거니? 아, 그게 미영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현우 어머님이 자기가 아는 드레스샵에서 하자고 하셔서. 그래. 그럼 같이 가면 되지. 시어머니와 함께 드레스 고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연숙 여사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이 전통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어머님이 미리 몇 벌 골라놓으셨대. 내가 그 중에서 고르면 된대. 이연숙 여사는 당황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래. 그분도 신경 써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미영아, 너의 결혼식이잖아. 내가 입고 싶은 드레스를 골라야지. 알아. 일단 가서 보고 맘에 들면 고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이후로도 미영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계속해서 전화로 상황을 확인했지만 딸은 항상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직감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가 이연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요즘 왜 연락이 뜸한 것 같지? 결혼 준비로 바쁜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해도 항상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 결혼이 결정되고 나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는데 이연숙 여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던 중 이연숙 여사는 작은 딸 미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카페가 특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직원과 함께 대형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 미라야. 그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당장 통화 가능해?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그 어조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이연숙 여사는 서둘러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언니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결혼에 관한 거 모르는 거야? 이연숙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으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더라.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나 싶었는데. 스트레스고 나발이고 미라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평소 차분한 미라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나도 그냥 언니가 결혼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불렀거든. 근데 진짜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 이연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현우네 집에서 언니한테 한 말 알아? 아주 개념 없는 소리를 해댔대.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자꾸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대. 특히 현우 어머니가 더 심했대. 전라도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하다느니, 말투가 거슬린다느니, 진짜 듣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대. 이연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직접적이고 나발이고, 현우 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전라도 사람들이랑은 원래 얽히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대. 진짜 개념 제로 아냐? 이연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지역 감정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미영이는 뭐라고 했어? 언니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처음엔 충격받아서 말도 못했대. 그리고 현우에게 따져 물었는데, 현우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편견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할 줄은 몰랐.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다야. 이연숙 여사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결혼에 자신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부랑 싸웠대. 언니가 요즘에 이상했던 이유가 다 그거였어. 그냥 결혼 안 하겠대. 뭐, 그렇게까지 결정했어? 이연숙 여사는 당장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라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통화할 수 있니? 엄마, 미라한테 들었지? 미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미라한테 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왜 이제야 말해?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는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자세히 말해봐. 미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현우 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날 무척 예뻐하신다고 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엄마 고향이 전라도라는 것 때문이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연숙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널 괴롭히거나 한 거야?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았어. 그냥 눈치로 느껴지는 거지. 말투도 달라지고 뭔가 나를 꺼리는 느낌? 현우는 뭐라고 하던? 걔도 당황했대.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혼할 때 문제가 될 줄은 생각 못했대. 내가 전라도 출신인 것도 인사 와서 처음 알았다면서. 뭐, 그게 말이 돼? 연애하면서 부모님 고향도 안 물어봤다고? 그럼 뭐 하고 다닌 거야? 이연숙 여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나도 화가 나. 2년이나 만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현우랑도 대화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연숙 여사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하지만 미영아, 이게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결혼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야. 알아. 미영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런 일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연숙 여사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엄마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널 다르게 본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통화를 마친 후 이연숙 여사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1세기에 아직도 지역 감정이라니. 강민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시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 때문인 것 같아 자꾸 미안해. 이연숙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돈이 될 뻔했다니. 오히려 다행이야.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져볼까? 안 돼, 여보. 그러면 미영이만 더 힘들어질 거야. 일단 둘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보자.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딸의 문제로 고민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연숙 여사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미영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연숙 여사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생각이 미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딸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밥 안 먹었지? 내가 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이연숙 여사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미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랑 많이 얘기해봤어.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도 다시 만났어. 그래. 어떻게 됐어?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현우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어머니가 문제야.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현우한테 물어봤어. 정말 내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그랬더니 사실은 알고 있었대. 그냥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대. 뭐? 알면서도 말 안 했다고? 강민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진정해. 내가 말 다 끝내고 화내도 늦지 않아. 미영이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우한테 따졌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숨겼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돼. 애초에 그런 편견 있는 집안이랑 사돈 맺자고 말도 안 돼. 강민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말 좀 끝까지 하자, 아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어. 특히 어머니한테 많이 얘기했대. 그러다가 어제 현우 어머니가 나랑 직접 만나자고 하셨어. 이연숙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돈이 미영을 직접 만나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 딸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미영이 당시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시던? 처음엔 부정하셨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더 밀어붙였지. 그럼 왜 제 어머니 고향이 전라도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왜 갑자기 결혼에 부정적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 폭발하셨어. 그래, 맞다. 전라도 사람들이랑은 사돈 안 하려고 했는데 현우가 자꾸 우긴다. 전라도 사람들은 성격도 이상하고 말투도 듣기 싫고 특히 여자들은 더 교활하다고. 이연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모욕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강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 앉아.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하고만 있었겠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2년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제 인성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시더라. 그럼 그래도 결국엔 아들 결혼인데 내가 어쩌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근데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같아. 이연숙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뭐라고 하던? 현우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 부모님 말씀은 무시할 수 없지만 나랑 결혼하고 싶대. 하지만 어머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 강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결혼 어떻게 시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딸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여보, 진정해. 미영이가 아직 결정을 못했잖아. 이연숙 여사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현우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게 과연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맞아. 내 말이 맞아. 이연숙 여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포기하지는 않았네.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드레스도 안 골랐고 예식 준비도 제대로 안 했어.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볼 거야. 강민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편이야. 그건 잊지 마. 그날 밤 미영이 돌아간 후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만 최종 결정은 미영의 몫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가 이 결혼을 강행해도 괜찮을까? 이연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난 반대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하지만 내 생각보다는 미영의 마음이 중요하지.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미영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의 편견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특히 어른들은 더 고집이 세잖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영이 현우와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연숙 여사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 사돈으로부터 직접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카페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라 처음에는 받지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미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어머니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연숙 여사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물과 혼수에 관해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언제 시간 되실까요? 미영이도 함께 오면 좋겠어요. 이연숙 여사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논의는 자녀들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일들 때문에 미영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미영이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알아서 준비하려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의논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이연숙 여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그렇게 약속된 날, 이연숙 여사와 미영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현우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이연숙 여사는 현우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후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이 카페 티라미수가 아주 유명하대요. 현우 어머니가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면 충분합니다. 이연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영도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현우 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신혼집 이야기부터 할게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너무 작은 집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연숙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미영과 현우가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왜 다시 이 주제를 꺼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른으로서 조언은 해줘야죠. 최소 전용 30평은 되어야 나중에 아이 낳고 살기 편할 거예요. 이연숙 여사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방관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니까요. 현우 어머니의 말투에는 약간의 가르치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불쾌했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현우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실속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예물은 제대로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물 목록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이아몬드 세트, 명품 시계, 가방, 심지어 양가 부모님 예단까지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이연숙 여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이와 현우 씨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시댁 쪽에서는 예물을 보고 며느리, 집안을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에 미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에 투자하고 싶어요. 집 마련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하지만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 아끼면 어떡해?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현우 어머니는 슬쩍 지역 문제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전라도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성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연숙 여사는 그 말의 의도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말투도 특이하고 속을 알 수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분 퇴사하고 다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이연숙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역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출신 지역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여자분들은 어머니,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현우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너희 어머니를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야. 이연숙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가 불편하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말했나요? 잘못된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그 편견 가득한 생각이에요. 미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현우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디 가? 우리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는데.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저도 전라도 사람 딸이니까 당신 기준으로는 저도 성격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이연숙 여사와 미영은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미영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괜찮아. 내 딸, 내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이연숙 여사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미영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좀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폭발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됐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어. 정말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어. 그랬어도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미영아, 이제 내 결정이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일단 미루고 싶어. 바로 파혼까지는 아니지만 좀 시간을 두고 현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거야. 현명한 결정이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구분하고 싶어. 이연숙 여사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생각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 이제 선택은 내가 하면 돼. 이연숙 여사와 미영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둘 다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물과 혼수에 관한 불편한 만남 이후 미영은 정말로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우도 이해한다며 동의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미영은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졌고 이연숙 여사는 딸이 혼자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식장 예약금 취소 문제, 하객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등 실무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영의 마음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결혼을 꿈꾸던 여성이 갑자기 그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후 이연숙 여사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자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연숙 여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세요? 응. 안에 계실 거야. 들어가자.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자 강민호가 신문을 보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기,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미영의 심각한 표정의 부부는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천천히 자리에 앉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현우한테 최종적으로 얘기했어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정했구나.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둘만의 문제라면 노력해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갈등까지 안고 가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억지로 마음을 돌린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기분이니?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해요. 2년이나 만났던 사람이니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평생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으니까. 강민호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결정했어. 억지로 이어갔다간 평생 고생할 뻔했어. 이연숙 여사도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현명하구나.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고, 이연숙 여사는 오랜만에 딸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평화로운 식사 시간은 갑작스러운 전화로 방해받았습니다. 이연숙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현우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음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뭐가 무슨 일이에요?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알았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지 않아요. 이연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모욕이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지 않다고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돈 문제라면 우리가 다 내줄게요. 이연숙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 태도, 제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 차별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잖아요. 솔직함을 가장한 편견이죠. 나 참,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요.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전라도 출신이라니까. 우리 현우가 흔들린 거라고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이연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런 모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역으로 사람 차별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당신처럼 노골적인 사람은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천박해서 사돈 삼고 싶지 않네요. 뭐라고요? 천박하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그러는 당신도 내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막말하지 않았겠죠. 혹시 전라도 사람한테 무슨 안 좋은 일 당하셨나요? 돈 떼인 적이라도 있으세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 후 이연숙 여사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결국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누구 전화야? 설마 그 사람들.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현우 어머니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 뭐라고 그래? 아직도 전라도 얘기를 해. 당연하지. 딱 봐도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파혼한 줄 아나 봐. 자기들 잘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현우도 전화했어? 아니, 아직. 왜? 어제 현우가 문자를 보냈거든. 자기도 부모님 설득 중이라고 헤어지기 싫다고.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영아, 너 마음 안 변했지? 강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안 변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냥 현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요. 이연숙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연락 오면 받지 말자. 새 출발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정말 끝냈어요. 이렇게 미영의 결혼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이연숙 여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을 겪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파혼 소식이 주변에 퍼지면서 이연숙 여사는 친구들과 친척들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위로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숙 여사는 이런 질문들에 심플하게 대응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이니 존중해 주세요. 이연숙 여사는 딸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라도 차별 같은 부끄러운 이유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두길 원했습니다. 파혼 직후 며칠간 미영은 회사의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매일 딸의 집에 들러 음식을 챙겨주고 위로했습니다. 강민호도 퇴근 후 거의 매일 딸의 집에 들렀습니다. 괜히 내가 시끄럽게 했나 싶기도 해. 그냥 참고 결혼했으면 미영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이연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허전하네. 2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거야.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평생의 상처보다는 훨씬 나아. 일주일이 지나자 미영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현우는 같은 회사지만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딸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활동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미영아, 요새 베이킹 클래스가 인기라던데 엄마랑 같이 다녀볼래?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 엄마, 내가 베이킹을 언제 해봤어? 난 요리랑 담 쌓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더 좋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마음 환기에 도움된대. 엄마도 예전에 내 아빠랑 크게 다툰 후에 베이킹을 시작했거든. 그게 지금의 내 직업이 됐잖아. 미영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엄마와 함께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모녀는 함께 베이킹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이연숙 여사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뭔데?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네. 내가 만든 쿠키를 회사에 가져갔거든. 그랬더니 동료들이 엄청 맛있다고 난리야. 심지어 마케팅팀 팀장님이 자기 딸 생일 파티용으로 주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우리 딸 실력이 늘었구나. 맞아. 엄마 덕분이야. 베이킹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서 좋아. 이연숙 여사는 딸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파혼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이연숙 여사는 미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미영의 모습에 이연숙 여사는 놀랐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차림도 밝고 활기찼습니다. 와, 우리 딸 완전 달라졌네.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응. 기분 전환 삼아 싹 바꿔봤어.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서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로 6개월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 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강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야. 원래는 현우가 맡을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게 됐대. 그래서 내가 기회를 잡은 거지. 현우가 포기한 거야? 혹시 이연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 아마 나 때문인 것 같아. 불편할까봐 자기가 양보했대. 그래. 그래도 괜찮겠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오히려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영어도 늘릴 수 있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 외국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아빠, 내가 몇 살인데? 30이야. 30.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래.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나 어린 딸이잖아. 이연숙 여사는 미영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해. 고마워.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연숙 여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됐어. 그날 밤 미영이 집에 돌아간 후 이연숙 여사와 강민호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금방 일어서다니. 그러게 내가 미영이 나이였다면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했을까 싶어. 우리 딸이 이제 진짜 독립했구나 싶네. 싱가포르로 떠난다니. 걱정 마. 싱가포르면 한국이랑 가깝잖아.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언제든 갈 수 있어. 이연숙 여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미영과 미라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제 그 어린 딸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됐어.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었다면 우리 딸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맞아, 차라리 지금 파혼한 게 축복이야. 우리 딸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이연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 부모로서 할 일은 묵묵히 응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